한동훈 대표 이 당원 게시판 논란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딱 뜨면서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적인 글을 막 올렸다. 근데 알고 봤더니 가족들의 이름까지 등장하면서 근데 가족들의 이름까지 막 찾아내서 할지는 저는 좀 몰랐는데 그러니까 봤더니 진짜 막 게시판에 있어요 그 글이. 근데 그것도 좀 뭐 정부의 비판적인 그런 글들이 많이 왔고 한동훈 대표를 약간 좀 띄워주는 그런 글들 그게 좀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친윤 쪽에서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쓴 걸로 뭐 확인된 게 있다고 치자. 그럼 가족이 쓴 게 맞냐 아니냐 이거 좀 밝혀라라고 계속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아니 민주주의 공당에서 정당에서 어떻게 그걸 했는지 밝히고 정당법 위반이래요. 정당법 위반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어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궁색하잖아 우리가 봐도. 아니 천하의 한동훈이 왜 저럴까? 다른 거 보면 툭하면 고소고발해버리고 네. 막 직격하는 그 스타일인데 왜 이것만 갖고 이렇게 왜 이 단계 앞에서만 약해지는지. 단계 아니, 앞에서만. 지금 우리 박 기자님도 저도 그렇고 너무 네. 궁색하잖아요. 그리고 그 친한 개들 그 의원하고 패널들 나와서 그거 정말 그 방송에서 정말 몸부림을 치더라고. 그 믿어달라. 뭘 믿어요? 그냥 두 가지만 얘기하면 되잖아. 네. 그 자기 건 아니라고 자기 거에 대해서는 자기 아니라고 또 명백 바로 또 얘기하더만요. 근데 가족 건 왜 얘기 안 해? 자기 건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게 난 아니라며. 그것도 나는.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그걸 좀 밝혀야 되는 거고. 그 자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 했잖아요. 네네. 그건 딴 근데 한동훈. 가족들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하냐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가족이 했는데 네. 했거나 또는 도용당했거나. 그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쉬운 건데 그냥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면 되는데 하도 막 그러니까 예. 지금 막 이제 그 보수 패널들이 이런 또 막 그 가정을 하더라고요. 네. 한동훈이가 뭔가 있다. 나중에 지금 막 이제 공격 받다가 모아서 한꺼번에 대치게 하려고 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뭐 어제 이제 김민전, 한동훈 두 사람의 설전, 저는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정부 이제 여당 집권 여당의 이 지도부가 대놓고 이렇게까지 설전을 벌일 일인가? 그게 제대로 조율까지 안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이제 단합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도부 자체도.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우리 당은 아니지만 예. 정무적으로 봐서도 어제가 이제 그렇게 정부 여당에서 목을 메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 판결 선고 있는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날 거기서 한동훈 대표를 직격하는 발언을 최고위원이 공개 발언으로 하는 것 자체가 네. 이게 그러니까 그냥 국민의힘의 수준이 저 정도인가 이런 정도까지 생각이 들 지경이죠. 그래서 제가 김민전 최고도 네. 그 참 보면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옛날에 그 우리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단히 비판적이었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50%대 40% 내려갔을 때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40%대 내려갔다고. 네. 20% 밑에 떨어져도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러게요. 많이 바뀌셨더라고. 저번에 뭐라고 우리 경제가 너무 이제 좋아서 90% 경제가 90% 슈퍼스타라고 뭐라고 했던데 네. 윤석열 슈퍼스타라 그랬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뭐 토론도 나가서 방송 나가서 계속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거시경제 좋다.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랑 거의 뭐 이제 설전을 벌일 정도까지 왔어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이게 지도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까지 되면은 그렇죠. 심리적 뭐 거의 뭐 네. 분당 상태인 거죠. 야, 안에서. 심리적 분당 상태다. 그리고 이게 저도 이게 정치 한지 이제 뭐 한 4년쯤 넘었는데 네. 이 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그 대장동 사건이 등등 한 거 다 보면 내부에서 제보돼 가지고 다 고발되고 큰 사건 터지잖아요. 그래요. 항상 그 내부 갈등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게 정치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여야니까. 그래도 막 늘 보면 저희도 네. 그 정무위나 뭐 현안 갖고 엄청 싸우거든요. 끝나고 나면 그냥 서로 그냥 너는 너의 역할하고 나는 나의 역할한 것이다. 이런 네. 정도의 서로의 익스큐즈가 있거든요. 근데 내부끼리는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죽고 죽이는 그 보이지 않는 권력 암투가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곳이 정치판이더라고요. 지금 뭐 친윤과 친한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충돌하는 과정에 한동훈 대표가 어제 보면은 문제를 제기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돼 있거나 김대남 사건 등 자기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가 보인다. 뭐 이렇게 역공을 이제 또 네. 어제 펼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 입장은 절대 안 밝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 입으로는 이게 가족이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걸 안 밝히겠다는 뭐 이 기준 딱 정해놓고 뭐 역공을 펼치고 있다. 뭐 이렇게 이거 하면 뭐 정당법에 위배가 된다.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다 붙이고 있는데,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가족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다른 걸도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예. 그리고 한번 보세요. 한동훈 대표도 정말 제가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유체에 따른 합법하고 내로남불, 일단 전형적인 그런 두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가족이라서 못 밝히다뇨. 한동훈 대표가 우리 그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예. 얼마나 모직인 말을 많이 했습니까? 왜 본인 아내한테는 그렇게 이중적인 잣대로 또 합니까? 똑같은 잣대로 해야지. 네. 그 공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 왜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대응 방식이 그 전이랑 틀린 거죠? 있는 그렇죠. 그대로 그 정면 승부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그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뭐 네.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물타기잖아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서로 물타기하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명태균 게이트 묻으려고 네. 한동훈 대표 정도를 끌어들여서 막 이렇게 해야지 그게 묻힌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고, 이쪽은 반대로 또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보면 우리 뭐 이제 모두 까기 하면 되니까 야당 입장에서 아하하.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도 이게 들어보면 또 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명태균 게이트는 관련된 사람들도 대부분이 맞아. 김대남이나. 그렇네요. 왜냐면 가만히 있던데 김문혜 의원도 갑자기 참전을 했더라고요. SNS에 글을 또 네. 썼더라고요. 한동훈답지 않다 뭐 이러면서. 네.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답지 네, 않다. 사실 유은혜 의원이 김은혜 의원. 김문혜 의원이 전혀 이렇게 뭐 유난갈지 이런데 나서지 않았다가 이번에 딱 또 참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김문혜 의원도 도지사 선거 관련해서 명태균과 연관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의혹이 또 제기가 돼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또 SNS에 글을 쓰고. 그렇네요. 보니까 한동훈 대표의 말도 저 일리가 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이제 그 나경원 네. 의원이라든지 김문혜 의원이라든지 등은 다 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도지사나 서울시장부터 해서 대선까지. 네. 당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런 꿈이 있으니까 이 당내 역학구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딱 줄타기를 잘하는 것 같아. 지금 한동훈은 이제 더 못 버틸 거다. 한동훈이는 안 될 거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딱 서서 한동훈 직격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전수사를 해서 봤더니 정말 심각한 글이 문제되는 글이 없다. 1068건인가요? 그 글을 조사했더니 12건만 좀 뭐 문제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대통령 부부 비난글이 12건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또 한 대표가 아니라 동명이인 한동훈 명의로 올라온 거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아니 밝혀진 거 아니냐. 한동훈 대표가 쓴 거 아니다. 가족이 쓴 내용 중에서도 이렇게 비방글이 없다 하면서 이제 다 정리가 됐는데 왜 아직까지 한동훈 대표 공격하냐. 이게 친한계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비방성 글이 아닌 것들은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썼다는 건가요? 그렇게 또 일단은 가족이 썼는지 안 그걸 썼는지부터가 확인이 돼. 일단 확인해야죠. 그리고 그거야 뭐 지금 주진우 법률위원장 또 그 친한계 아닙니까? 네. 그쪽 관점에서 보면은 잘 안 보여요. 그래요. 그래서 장해찬 최고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길게 말할 거 없다. 그래서 가족들이 썼어 안 썼어? 그렇죠. 이거 당연히 핵심이다. 그렇게 나오지. 당연히 그렇게 묻죠. 친윤 쪽에서는 예.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썼어 안 썼어? 그러니까 했어 안 했어 이거예요? 예, 공당에 당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쓰는데 당 대표의 가족들이 들어와서 쓰는 것 자체가 네. 일단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일각에서는 아니 가족들이 이렇게 글 쓰고 네. 해주는 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누가요?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친한들이 그러는 거지. 일반 예. 국민 상식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냐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일 했어봐요. 한동훈이가 어떻게 나왔을 건지. 음... 정말 내로남불이라니까요.
그러네요. 그게 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펼쳐지겠느냐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자기 죽이기라고 자기 스스로도 이제 막 대놓고 얘기하는 네, 이런 네. 판에서 예. 그 사실이 아니면 바로 그거 갖고 대치기하면 될 건데 왜 저러고 정당법 문헌하면서 뭐 익명을 보장해야 되는데 보장해주는 그거를 깰 수는 없다는 등. 아니 그걸 다 떠나서 가족이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만 딱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걸 그 얘기하면 이 모든 뭐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친윤계 공격을 다 막아낼 수가 있는데 끝까지 안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잘했던 얘기를 돌려드립니다. 죄 예. 없으면 조사 받으시라. 죄 없으면 조사 받아라. 아 그렇네요. 우리 이재명 대표는 죄 없어서 예. 그 체포영장 본인이 신청해서 통과가 시켰지만 구속영장 기각됐고 이번 그렇네요. 이준규 사건도 예. 뭐 무죄 받았으니까 이제 공선법도 잘 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공선법은 제가 아무리 음. 두 번 세 번 봐도 너무 좀 이상한 판결 같아. 아마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 내용을 다 이제 보시고 분석을 다 들으셨기 근데 때문에 거기다가 아실 이제 거예요. 그 얘기 좀만 덧붙이면 네네 좀 더 이어가죠. 이거 원래 지금 이제 또 막 이제 이 어제 선고했던 네. 이준규 사건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거 갖고도 뭐 그 법조계에서도 이런저런 이제 논리들이 있던데 기본적으로는 판사 출신 그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와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그 법리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걸 바꿀 수 있는 정도가 나와야지 항소심 결과가 바뀐다. 이게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준규 사건은 그런 게 없어요. 새로운 증거랄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다잖아 녹취록 그게. 근데 그 공선법 관련해서는 이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이제 무죄가 판결을 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진 내장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냈지만 그건 예.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 건이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백현동과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몇 개 더 나왔잖아요. 총리실에서 막 그 수차례 회의하고 네. 공문 보내고 이랬던 보내고. 게 새로운 게 검찰에서 공소장에 증거로 넣지 않은 새로운 증거들이 막 나왔거든요. 네. 새로운 증거도 있고 예. 그래서 충분히 그거는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요. 뭐 한동훈 대표는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 무죄에 있어서 뭐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또 계속 하고 있던데. 그리고 뭐 그 공선법은 네. 이제 우리가 그 헌재에다가 그 이연법률 심판 그것도 그 청구할 지금 그런 것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434억을 그 반환하라고 결정하는 그런 것은 헌법에 규정된 완전히 그 의회 민주주의랑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그 우리 직접 선거로 그 선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그 헌법상의 그런 그 국민들의 선택권 그것도 제약하는 판결이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그 따져보는 그 관련된 헌재에 저거 하는 것도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